네, 15.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절의 타이틀은 RC 필터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C 필터, 커패시터 필터를 봤었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또 RC 필터가 뭐냐면, 커패시터 필터를 통해서 나오게 된 신호가 이런 리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신호를 한 번 더 로페스 필터링 해서, 그래서 조금 더 리플이 작은 그런 신호로 바꾸면 좋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RC 필터를 추가를 해서 그래서 리플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RC 필터 기본적으로 로페스 필터 형태로 하게 되면 그러면 하이 프리퀀시 선분은 좀 걸러줄 테니까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좀 더 리플의 크기가 작은 그런 신호를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원래는 커패시터와 로드가 바로 이제 연결됐었는데 그 사이에 RC 필터를 이제 이렇게 RC 로페스 필터를 하나 거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호, 이제 2회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로 보면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이렇게 생긴 이제 회로를 봤던 거고 거기에 지금 요만큼 새로 추가돼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요만큼이 로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만큼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로드에 출력이 되는 거죠.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가 요 빨간색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게 붙었을 때 이 회로를 해석하는 건데 DC인 경우와 AC인 경우를 따로따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DC인 경우를 하게 되면 이 커패시터가 DC에서는 오픈이죠, 그쵸? 커패시터는 DC에서 오픈이죠, 그쵸? 임피던스가 이제 무한대가 되니까 오픈이 되니까 오픈돼서 사라지게 되면 R과 RL만 있게 되죠. 따라서 DC 성분은 여기의 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전압에다가 두 개의 전압의 볼티지 디비전이 될 겁니다. 디비전이 돼서 이제 이런 결과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C에 대해서 보게 되면 가지로 만큼이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AC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AC에 대해서 보게 되면 커패시터는 이제 그대로 있겠죠. AC 성분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전압은 이제 우리가 알고 싶다고 한다면 그건 뭐 여기하고 할까요? 이 R과 이 두 개의 병렬의 볼티지 디비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피던스를 요거를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냥 여기 C2로 해서 C2라고 할까요? 그냥 네. 생각보다 많네. 여기저기 있네. 생각보다 많네요. 네, 라고 한다면 이것과 이 초록색의 볼티지 디비전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RMS이기 때문에 이거의 크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패시터 임피던스는 복소수니까 여기 크기의 형태로 지금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이거의 RMS 값은 만약에 RL이 요거의 리액턴스보다 훨씬 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크다면 이거 병렬이 때 큰 거는 있으나 마나가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는 요거 하나 있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GC2가 되는 거죠. GC2. 그죠? 그러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게 돼요. 그거의 크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 이제 순허수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순허수가 되니까 제곱분의 크기로 나타내면 되겠죠. 왜냐면 분자는 그냥 순허수니까 그냥 절대값만 취하면 되는 거고 분모는 실수부하고 허수부니까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그리고 그렇게 변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R 값이 이 XC보다 이 리액턴스보다 훨씬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 무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분사화가 또 가능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리플로 나타나게 되는 요거나 요거나 좀 같은 전압이니까, 그죠?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리플로 나타나게 되는 값이 여기에 지금 갖고 있는 리플의 RMS 값에 비해서 요만큼이 팩터로 곱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와 요거 두 가지 조건이 그 가정이 만족할 때 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XC2, C2 커패시터의 그 리액턴스 값 보면, 만약에 여기가 이제 풀 웨이브라고 한다면, 풀 웨이브 여기 만약에 60Hz라고 한다면, 그러면 리플은 이제 120Hz가 되겠죠. 풀 웨이브면. 왜냐면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주기가 반주기로 바뀌잖아요. 여기가 60Hz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120Hz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으로 하면 좀 그런가. 알아서 좋겠습니다. 이 kV2가 되니까 여기는 60Hz, 10Hz, 요거는 120Hz가 되겠죠. 네, 그 경우에 리액턴스의 이제 크기를 킬로옴으로 나타내면 1.35보 C인데 마이크로페럿을 나타냈을 때의 값이 된다. 여러분들 이거 여기다가 뭐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DC일 때 값을 보면 이와 같이 바뀌고, 그 다음에 AC일 때 값은 이와 같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걸로 바로 되죠. 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하고 싶은 거죠. 파워 서플라이를 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DC는 원래 신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즉 DC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게 높아지려면, 아이고, 이게 높아져야지 이 값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이게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R이 작아지면 되죠. 언제? DC일 때는 R 값이 작아지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RMS, 그 리플은 RMS 값인데, 어쨌든 리플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은 거죠. 우리는 이제 DC 값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그 떨고 있는 리플이라고 하는 것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빨간색이 나온가? 초록색이 했구나. 따라서 이 값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신호에서 곱해지는 이 값이 작아질수록 좋은 거죠. 이 값이 작아질수록 좋은데 이 값을 작아지도록 하려면 이 값은 커질수록 좋겠죠. 즉 R은 커질수록 좋다. 언제? AC일 때. 그럼 원래 R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저항은 DC일 때나 AC일 때나 같은 값을 갖죠. 그런데 만약에 저항이 아닌 다른 임피던스 성분을 갖는 것으로 만약에 대체할 수 있다면, 그러면 DC일 때는 작은 임피던스를 갖고 AC일 때는 큰 임피던스를 갖는 그런 소자가 있다면 좋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소자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임피던스인데 DC일 때는 작고 AC일 때는 큰 것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바로 인덕터죠. 인덕터. 그렇죠? DC일 때는 0에 가깝고, DC면 완전 0이죠. 그죠? AC일 때는 주파수에 따라 점점 커지고, 그런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네.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있고, 지금 셀이 있고, 이 사이가 지금 어떻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냐면,
캐패시터, 캐패시터, 저항.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저항 대신에 다른 색으로 인덕터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덕터는 임피던스가 오메가 1이니까 DC에서는 굉장히 작고 AC에서는 이제 큰 그런 성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정리했던 이 모양이죠. 이러한 그 성질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뭡니까? 이게 모양을 보면 이렇게, 아이고, 잘 그러면 이거는 잘 보일 거. 이렇게, 예, 이렇게 뭡니까? 파이죠, 파이. 네. 이런 모양을 파이 필터라고 합니다. 파이 필터. 필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필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관련 자료를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책에는 여기를 이제 커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따로 이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있었던 그 회로에 대해서 이제 example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회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DC 해석 및 AC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네, 혹은 안 되겠죠. 여기 신호나 여기 신호나 같은 신호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DC에 대해서 보면 여기를 이제 오픈시키면 되니까, 끊어놓으면 되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볼트 디비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50에 대해서 500하고 5000이니까 1대 10이 적죠. 11분의 10이 되는 거죠. 여기 11분의 10. 0.90900 이렇게 되겠죠. 좁혀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AC에 대해서 볼까요? AC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 가정이 이제 60Hz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신호가. 그래서 아까 전에 있었던 그 관계식을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하면 리액턴스가 C2의 리액턴스죠, 그죠? C2의 리액턴스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각각의 가정들이 다 성립을 하는 모양입니다. 성립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아마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RMS 값이 여기서 RMS 값이 리플의 RMS 값이 3.9V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호에 대해서 여기 신호에 대해 여기 신호 같은 신호니까 여기 신호에 대해서 이제 리플 팩터를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왔냐면 2.86%가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이게 DC 성분 분의 리플의 RMS를 구하게 되면 대략 3% 미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구한 게 이거죠. 원래 공급되고 있는 여기 신호. 여기에서는 이제 그 R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리플 팩터를. 여기 있는 것처럼 DC도 있고, 이제 리플의 RMS 값도 있으니까. 150분의 15니까 얼마입니까? 딱 10분의 1이죠. 10%죠. 그래서 원래는 리플 팩터가 10%였었어요. DC 대비 리플의 RMS 값이 10%였다는 얘기죠. 그랬던 것이 RC 필터를 새로 이제 그 추가함으로 해서 얻은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리플 팩터가 어떻게 됐냐면 2.86%로 바뀌었습니다. 즉 10%에서 2.86%로 바뀌었으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적어도 70% 이상 다운시킨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리플의 크기가 줄어들었다, DC도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에 대해서 로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로드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150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로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보면 136.36V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레귤레이터를 생각하는 거니까 DC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13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들 계산하게 되면 10%, 10.00%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귤레이션 되는 그런 비율이 이제 정의대로 따라가면 10%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